자, 오늘은 분자의 구조 두 번째 시간, 분자의 입체수에 따라서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체수라는 것은 분자를 이루는 중심 원자의 전자쌍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을 입체수라고 합니다. 이때 이 전자쌍이라고 하면 앞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입체수에 따라 분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체수를 따지기 어려운 이원자 분자와 그 다음에 입체수가 SN인 입체수가 2인 분자들의 모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원자 분자는 원자핵과 원자핵이 다음과 같이 연결했을 때 핵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원자 분자의 경우 모두 선형 구조를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합각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결합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결합선이 있어야 되는데 결합선이 하나이므로 결합각은 따지기 어렵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입체수가 2인 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들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중심 원자인 베릴륨에 두 개의 공유전자쌍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자쌍들 간에는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떨어져 있는 결합선들의 각이 바로 180도를 이루어서 우리는 선형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CO2를 한번 보겠습니다. CO2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나요? 그렇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전자쌍이 4개지만 앞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와 같은 다중결합의 경우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네, 한 쌍의 공유전자쌍, 즉 단일결합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SN이 공유전자쌍은 4쌍이지만 입체수가 2인 선형 분자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입체수가 3인 분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이 분자가 공유전자쌍만 오로지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떤 분자 형태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전자쌍만 가질 경우 중심원자 핵에 다음과 같이 3개의 전자쌍이 놓이게 되고 이 3개의 전자쌍들은 가장 멀리 떨어지는 구조가 다음과 같이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그 결합각과 하나의 결합 길이와 하나의 결합선 간에 이루는 각은 120도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음과 같이 폼알데하이드는 똑같은 삼각형 구조인데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바로 탄소와 산소 부분에 다중결합인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주변에 있는 원자들을 연결하면 삼각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다중결합에는 전자가 4개, 즉 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2쌍과 한 쌍 간의 반발력과 이 2쌍과 한 쌍 간의 반발력, 그리고 이 한 쌍과 한 쌍 간의 공유전자쌍의 반발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의 공유전자쌍의 반발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자가 이 결합선이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사이의 이 전자쌍 간의 간격이 벌어져서 여기는 122도가량을 이루고 이쪽 수소와 수소는 115.8도 정도의 결합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입체수가 3인데요. 자, 이번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지 않고 공유 전자쌍만 이룰 때는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을 가질 경우 자, 이와 같이 이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각형 구조일까요? 자,
주변 원자를 이렇게 3개만 연결했을 때가 우리가 평면 삼각형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비공유 전자쌍이만 있으면 여기는 원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삼각형 같지만 원자 핵을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구분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형의 형태를 띠는데 이때 이 결합각은 120도보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쪽 반발력이 이 부분의 반발력보다 더 이쪽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입체수가 4인 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수가 4라는 얘기는 전자쌍이 원자핵 중심 원자핵 주변에 4쌍이 다음과 같이 위치하게 되고, 전자쌍이 4쌍인 경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무슨 구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사면체 구조를 가진다고 공부했습니다. 이때 완전 대칭일 경우에 이 결합쌍 간의 각도는 109.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암모니아가 있는데요. 자, 똑같이 입체수는 4입니다. 근데 원자는 4개밖에 없죠? 자, 어떻게 4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암모니아의 질소의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위에 하나 있죠. 이와 같이. 그래서 전자쌍의 개수가 3이 아닌, 입체수가 3이 아닌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과 전자쌍 간의 반발이 전자쌍 간의 반발보다 더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더 안쪽으로 쪼그라들 것이고, 그래서 107도로 각도가 마이너스 2.5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물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입체수는 4입니다. 바로 이쪽에 뭐가 있는 건가요?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이와 같이 두 쌍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 비공유 전자쌍과 전자쌍 간의 반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이 더 감소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마이너스 2.5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사면체이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늘었을 때 얘도 비슷한 모양이지만 이것과 구분짓기 위해서 이거는 전 시간에 삼각뿔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분형이겠죠. 구분형. 자, 이렇게 입체수가 4인 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체수가 4인 분자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비공유 전자쌍이 0개이냐, 1개이냐, 2개이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인 정사면체에서 삼각뿔, 구분형까지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개수를 이와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분자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자, 앞에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실선은 이와 같이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화면과 같은 평면에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앞으로 튀어나온 이와 같은 구조는 자, 이 화면의 앞쪽으로, 그 다음에 이 점선은 화면의 뒤쪽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체수 SN이 6인 분자 구조, 정 8면체 구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입체 구조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자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이 뭐부터 나오느냐? 바로 첫 번째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선생님이 1에서 5단계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고 2단계 이걸 바탕으로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개 있는지, 즉 SN이 얼마인지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걸 바탕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한 부분을 가지고 원자 사이의 구조만을 가지고 분자 구조를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쌍 간의 반발을 고려해서 결합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자, 전자쌍의 수가 공유전자쌍이 전체가 2개일 때, 그 중에 공유만 있을 때는 선형이고 3개일 때 공유 2개, 비공유 하나가 있으면 구분형, 그 다음에 3개인데 공유만 3개 있으면 평면삼각형, 전자쌍의 수가 SN이 수가 4인데 공유 전자쌍만 있으면 정사면체, 이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늘어나면 삼각뿔, 2개 늘어나면 구분형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중심 원자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각자 따지면 됩니다. 중심 원자, 뼈 골격을 이루는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붙어있는 원자들을 바탕으로 각자 SN수를 따져보고 그 SN수를 바탕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인지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질소 같은 경우 중에 SN이 몇인가요? 자, 그렇습니다. 4입니다. 탄소는 4. 여기 있는 탄소는 이중결합은 하나로 본다고 그랬죠? 3. 산소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각각의 비공유전자쌍의 개수를 보고 이건 비공유전자쌍이 하나가 있으므로 삼각뿔의 형태구나. 이거는 공유전자쌍만 4개 있으므로 사면체의 구조고, 이거는 SN이 3이면서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삼각형. 이 친구는 입체수가 4이지만 비공유전자쌍이 2개 있으므로 구분형의 구조를 갖는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